가지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이 영역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그거는 현대에서 심리 분석에서 많이 쓰고 있는 MBTI 기법하고 그 빅5 이 방법들을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516기학에서 봤을 때 여기 힐링코드의 기본 근간이 되고 있는 516기학에서 봤을 때 현대 심리학과 가장 연관성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 합니다. MBTI 분석 기법은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이 16가지의 그 심리 분석 이렇게 분석이 나가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어떤 말에 집중을 하냐면 성격 유형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한의학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7차원적인 성질, 그리고 8차원적인 성격, 9차원적인 성품. 현대 심리학에서는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냥 성격 하나의 유형론으로 묶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새겨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용어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MBTI라는 것은 이런 16가지의 성향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그 MBTI에서 봤을 때는 이 MBTI 유형 분류에서 보면은 예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예향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내향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즉 자기 내면을 주로 보는 걸 가졌는지 아니면 외부 개방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중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그 성향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방향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식의 방법이라는 것이 패턴인데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심리적인 특성이 유형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단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는 건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고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거 좀 기분 나쁜데 나를 화나게 하는데 나를 저걸 기쁘게 하는데 이런 감정적인 관계로 해석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생활 양식, 대처 방식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떤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냥 그래 인식했어. 그 끝이야. 저게 하늘이야, 저게 땅이야. 인식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 하늘에다가 아니면 땅에다가 난 뭔가를 해야지라는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그 실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심리적인 성향들을 구분하는 건데 이 MBTI는 정신분석학과 융이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든 성격 유형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에너지 방향, 인식 방법, 판단 방법, 생활 양식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을 본다는 거죠. 힐링 코드라는 것은 556기학을 바탕으로 제가 구분해놓은 성질, 성격, 성품 분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이, 인연, 경험, 질병, 환경 분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 이론들은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우주의 정보들이죠. 이 정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힐링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 화면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MBTI, 힐링 코드하고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요 표 하나로 다 잡아놓았어요. 6기에서 보면은 물론 우리는 음이 3개, 그리고 양이 3개 있죠. 음이라는 것은요, 내향성이에요, 내향성. 그래서 내향성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를 수집할 때 뭐냐 이거죠. 내가 안을 먼저 봐요. 내 안의 정신세계를 먼저 본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를 먼저 보고 외부를 보는 건 성향인데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소양, 양명, 태양의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밖을 먼저 본다는 거죠. 내 안에서의 정보를 보기보다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에 먼저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음과 양, 아주 확연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이게 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성질이 내향성일 거야 라고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소양이든 양명이든 태양이든 다 예향성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아주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 권음 체질인 경우에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 이게 뭐냐면은 이 권음 체질들은 대부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덜렁대면서 실전력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자꾸 판단을 하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자꾸 거치면서도 실행에 옮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기 전에 먼저 실행부터 해버리는 그런 특성이 가져요. 이게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판단이 앞서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엄청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름은. 근데 나중엔 뭐냐 이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고름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대단히 높을 수도 있어요. 대단히 높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인지해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반된 거래 가지고 어느 한쪽 성향을 보이는데 이 고름은 양쪽 성향을 다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MBTI에서의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음 체질 같은 경우는요, 대단히 소심하고요, 관찰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인식을 먼저 합니다. 인식. 그리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인식한 걸 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걸 꼼꼼히 자꾸 되짚어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근심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 대부분 자기 의견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일단 들어봐요. 딱 들어보고 그래놓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지라는 걸 속으로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향적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이런 성향들이 잘 발달합니다. 이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태양은 뭐냐 하면은 논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한 생각에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해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태음이라는 사람들은, 태음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고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사고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 인식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인식하고 판단은 보류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서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탁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래서 주로 생각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정장애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양은 대단히 사교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감정이라든가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정보에 접했을 때 자기 감정을 먼저 앞세워요. 그래서 저거 기분 나쁘네, 저거 나한테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거네, 저거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뭐 이런 식의 자기 감정 표현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요. 그러한 감정 표현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감각적인 정보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양명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자기 관점, 자기의 가치관, 판단, 이런 것들이 아주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양명은요, 엄청나게 감각이 빠릅니다.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감각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판단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이라는 것에서는 정말 신속한 내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명 체질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태양은 어떤 통솔, 리더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든가 이런 직관적인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 직관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자기의 관점을 형성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랜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감각을 뛰어넘는 어떤 자기 관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판단도 되게 빠르고 결단력이 강하죠. 그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향들이 어떻게 보면 MBTI의 성향들하고 상당히 구분점에서 보면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런 거름출력의 경우에는 이게 한 판단에서 어떤 극단적인 성향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성은 있어요. 그 좀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동양에서의 그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6D의 심리적 성향 특성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뭐 차별점도 차별점이 유사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의학에서의 566의 힐링 코드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발달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발달 심리학에서 MBTI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포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만은, 근데 566학은요, 사실 이런 그 MBTI의 다양한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 성향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는 12, 16가지 성향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20살, 30살이 됐을 때는 똑같이 나올 거냐?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그래야지 제 논리가 맞는 겁니다. 힐링 코드가, 이 힐링 코드는 나이에 따라서 마구 바뀌거든요. 나의 심리적 성향, 특히 성질 성향, 이거는 끊임없이 바뀐다. 물론 성격 성향도 바뀝니다.